대한민국의 주요 건설사들도 많이 무너지려나 봅니다. 우발 채무가 생길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죠. 이제 분양이 끝나고 이제 입주를 해야 잔금을 받아서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입주자들이 입주를 지연하고 계속 이 시간을 미루면요,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죠. 물론 소송하고 뭐 서둘러서 입주를 하라,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입주권을 박탈할 것이다,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죠. 한데 그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거다 보니 이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면 건설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건설사가 무너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? 그 건설사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권들이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할인 분양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. 그렇게 이제 몇 년 흘러가 버리면 우리네 부동산 시장이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. 이미 그 아수라장이 될 듯한 조짐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동아건설이 부도가 났죠. 60억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났습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. 이러한 일들이 동아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이제 벌어질 겁니다. 그러다 보면요, 이제 건설 관련한 경기 개폭망하고 이제 무리하게 비싸게 분양을 받아서 또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이 환상에 취해 있던 사람들까지 같이 이제 쓰나미에 쓸려 내려간다라는 겁니다. 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.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일들은 2011년에 이미 벌어졌던 일과 어게인입니다. 다만 그때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, 빚의 규모가 3배, 4배 이상이다라는 게 이제 다를 뿐인 거죠.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누군가가 돈이 있는,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본의 짱구 아빠처럼 30년 40년 동안 빚 갚으면서 원리금 내면서 허덕이는 노예가 되고,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, 경매처분 당해서 혹은 법적 소송 당해서 돈 다 뺏기고 채무불이행자, 신용불량자 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고, 순식간에 빈민층, 하층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온전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고요. 이 과거에 이 하우스포 사태 때 저기 영종도에서, 그리고 저기 강북 황약동인가요? 그쪽에서 왜 사람들이 분신자살하고 엄청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라는 겁니다. 강남에서 개나리 아파트, 그런 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. 계속 있어 왔던 일이다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 시시하고 언론에서는 전부 다 돈 벌었다, 부자 됐다, 뭐 부동산 분양으로 20억 벌었어요, 이런 개소리에나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지, 실제로 실패하고 몰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예 그냥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것들은 뭐다?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 때문에 망가지는 기업들, 망하는 개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. 그래야 그러한 우려를, 그러한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, 이 세상이 더 이제 험난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그 엄청난 빚 때문에 후폭풍이 우리를 엄청 힘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상황들은 금방 나아지지 않고 최소 3, 4년, 4, 5년 간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. 그러면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집값이 우두두 떨어지는 거죠. 우두두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사겠다고 달려서냐? 집값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외면하고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경매시장에서 또 사람이 없다,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정말 안 좋아지는 거죠. 게다가 더더욱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더 이제 생활고에 허덕이고 밥을 굶고 도시락 싸다니고 이제 완전 거지처럼 살고 이러면요, 이 부동산 분양 시장이 이제 되게 이제 더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. 그런 암담한 시장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런 무서운 일들을 과연 감내하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. 그렇게 생각해야,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지내야, 그래야 삶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. 꽤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. 지금보다 더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다, 함부로 도장 찍지 않는다, 옆에서 아무리 펌프질하고 분위기 띄워도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
5번, 10번 또 확인하고, 딴 거 비교하고, 그런 과정들이 더더욱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오늘 생각해보고, 내일 생각해보고, 일주일 뒤에도 생각해보고, 한 달 뒤에도 생각해보고, 그리고 난 후에 결정해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. 이거 내가 지금 놓치면 영영 못 잡을 것 같아?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한 발짝 더 물러서야 됩니다. 그런 생각이 들면 내 마음에 욕심이, 탐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.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. 조급해하고 호기롭게 폼나게 한 방에 빵 결정한다, 멋있다, 박수 짝짝짝, 이런 일 없다라는 겁니다. 도장 잘못 찍으면,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30년 40년을 개고생하며 살 것이냐, 아니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건 나의 분수에 안 맞다, 내 능력 범위 밖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내려놓고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일상을 지킬 것을 선택할 것이냐,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함부로 까불거리고 함부로 나대고 함부로 폼 잡고 한 방에 20억 30억 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섣부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좀 천천히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맞이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러한 일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더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또 조심도 하고 또 따져도 봐야 된다는 거죠. 안전하게 살아가자라고 각오를 계속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살아낼 수 있는 거죠. 이 험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?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? 잘 따져봐야죠. 잘 궁리해야죠.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가만히 따져본다고 뭐가 다 되는 게 아니죠.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하고 알아봐야 되기도 하죠. 근데 그냥 서둘러 가지고 우왕좌왕 남들이 막 이렇게 재촉하고 서두르게 한다고 그냥 냉큼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. 특히나 지금의 시국은 함부로 옆에서 이 사탕발림으로 뭐 사은품 준다고 따라가도 안 됩니다. 함부로 사은품 준다고 혹해서 그 사은품 욕심에 따라갔다가요 큰 코 다칩니다. 요새 미친 또라이 같은 놈들이 4명 5명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사인 안 하면 안 되게, 도장 안 찍으면 안 되게끔 분위기를 몰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런 상황을, 그런 경우의 수를 아예 안 만드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. 함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. 사람을 왜 못 믿냐, 이런 얘기하는 놈들은 믿을 놈이 아닙니다.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부모도 자식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의심해야 됩니다.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고 내가 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조심하는 모습이 더더욱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조심해서 살아가는 게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. 이상입니다.